자, 입시왕 시즌 7 다시 찍는 6월 모의고사 분석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번 방송은 저희 실수로 인해서 다시는 모이지 않아도 되는 얼굴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지영 선생님께서 만약에요 예, 대강사, 제 1타 강사셨으면 뭐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쌍욕하고 상종하지 말아라고 밑에 조교들한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것들이랑 상종도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찍었죠? 지난주에 수학 선생님 양지용 선생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을 빼셔가지고 수업 시작 30분 전에 굉장히 귀한 시간을 빼주셔가지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6월 모의고사 분석을 끝내주셨는데 제가 날려먹었어요. 저희 손가락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또 1타 강사 되실 거니까 아마 안 오실 거예요. 내년부터. 자, 수학 선생님 양지용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제 파일을 날려먹었다는 소식을 네. 못 드리고 있다가 엊그저께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네, 저도 근데 왜 안 올라오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올 때가 좀 됐는데 안 올라와서 좀 올라오는 대신에 전화가 왔죠. 네, 대신 연락이 따로 왔죠. 혈압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지용 선생님 지금 명인학원, 네, 명인하고 강북청소학원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명인학원과 강북청소학원. 엄쌤이랑 뭐 유튜브 하지 않으세요? 국가수? 그 뭐예요, 근데? 네, 이번에 국과수란 이름으로 국어와 수학, 그래서 국어는 여기 해주신 엄태욱 선생님하고 수학은 저 이렇게 해가지고 국과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아직은 영상은 많이 안 올렸고 이제 조금씩 재밌고 좀 유익한 내용들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네. 이거 아이디어 누구 겁니까, 이거? 국과수라는 네이밍은 이제 엄태욱 선생님. 그렇죠. 네. 예. 저는 바꿔야 된다 봅니다. 네, 안 그래도 검색해도 진짜 수화국으로 바꿀까요? 수화국. 이게 검색해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도 엄청 찾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국과수 입시 채널로 검색해야 되고요. 일단은 어제 오픈했기 때문에. 어제였어요? 네네. 저 검색해봤는데 그게 먼저 나와요. 국가수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지영 선생님께서 저의 실수로 괜찮습니다.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나와주셨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펜타킬 선생님 이거 어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예, 지금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를 꾹 참고 지금 안 와도 되는 녹음에 참여하는 바람에 굉장히 뿔이 나 있다. 그런 상태고요. 홍프로님도 지금 허리가 안 좋다. 저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왔습니다. MRI가 75만 원이에요. 허리 찍는데. 네. 서비스로 목까지 찍어주더라고요. 서비스 장치는 있네요. 세브란스. 근데 그랬는데? 목이나 허리 둘 다 지금 퇴행성 디스크가 와가지고 정확한 병명은 디스크 내장증이라는데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이제 하차 인사를 드리게 될 수도. 알겠습니다. 모든 패널이 이렇게 점점 노화가 진행되고 병환을 얻어가고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신을 놓치면서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했던 지난번 방송을 날려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양지용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해드릴 게 없네요, 근데. 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면서 제가 저번에 사라진 녹음 내용을 생각해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방송에 임팩트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도 기억 못할 수가 없는데. 문제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기억을 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6월 모의고사 분석 수학 되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번째 수능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양지용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분석하셨는데 지난번에 사실 좀 아쉬운 게 좀 짧았어요. 짧아가지고 양지용 선생님 먼저 가셔야 돼가지고 오늘 그냥 좀 길게 풀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주
방송 내용이 지난주에 녹음했던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뭐부터 살펴볼까요? 수학 전체적인 가형부터 진짜 살펴볼까요, 한번? 예. 네, 저도 일단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1등급 컷이 가형이 88이고 나형이 96. 네, 맞죠. 네, 이제 예. 그렇게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저는 가형, 나형 둘 다 1등급 컷이 92점이 될 줄 알았어요. 그거에 비해서 가형은 조금 낮게 나온 것 같고 네. 제 생각에 네. 나형은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다. 근데 가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준킬러 특히 확통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던 게 좀 있어가지고 가형에서요? 네, 가형에서 애들이 거기에서 좀 점수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저는 재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재학생들 보면 조간식 뒷부분이 4점짜리가 그냥 26번부터 쫙 틀린다든지 아니면 27번부터 쫙 틀린다든지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확실히 준킬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킬러 문제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이번에 더 많이 드러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양지용 선생님 말씀은 수학 가형은 네. 양지용 선생님 보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주저앉은 느낌이다. 네. 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재수생도 포함된 첫 올해 모의평가였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점수가 좀 안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정도. 양지영 선생님 반 애들만 못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 기억이 나요. 저번에도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이 조금 저하돼 있다. 특히 현역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수학에서도? 저번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거하고 영향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예. 제가 최근에도 한희팀이랑 저랑 얘기한 게 방송이 너무 어렵다. 방송 내용 자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송을 이제 처음 들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약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일단은 수학이 총 몇 문제죠? 30문제. 30문제입니다. 네. 30문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렇죠. 아이들이 30문제를 푸는데 네. 보통 아이들이 27개 풉니다. 예, 근데 일단은 우리가 최근 한 10년간 통틀어 10년 최근 한 5년 통틀어서 전통적인 스타일이 세 문제만 주어라 이렇게 냈었어요. 예. 보통 20일 29, 30번이라고 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죽는다고 그 문항 때문에. 그래서 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풀겠다. 세 문제만 엄청나게 어렵게 냈고 그게 변별력이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가형부터 준킬러 문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어렵게 내던 문항들은 약간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좀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항들을 이제 난이도를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준킬러 문항이란 게 몇 문제 정도 등장하죠 최근에? 보통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인 21번 그리고 네.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인 30번을 킬러 문항으로 그렇죠. 봤을 때 네. 그 전에 한 각각 두세 문항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네 다섯 문항. 네, 그 정도죠. 그 정도가 이제 준킬러 문항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원래 이제 수능 공부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출 문항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기출 문항으로 공부해요. 맞습니다. 대치동 빼고. 대치동에서 물론 기출 문항 하지만 더 문제지. 그러면 기출 문항 가지고 하는 애들은 그래 킬러 문항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킬러 문항은 난 어차피 못 맞추니까 나머지만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를 오래 봤단 얘기야. 이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준킬러 문항이 딱 나타버리니까 틀리기로 한 문항은 당연히 틀리고 틀리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문항도 틀려버려서 2년 전에 수학 가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의 최근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수학 가형에서 그렇게 나왔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준킬러라고 해서 이제 거의 예전에 문제들은 거의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은 그 앞에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계속 손을 못 대면 1번부터 10번도 손을 못 대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소위 말하는 30번 문항이나 뭐 21번 또 29번 이 세 개 정도는 거의 손을 못 대는 형태로 많이 나왔다면 한 2년 전 정도부터 이 킬러 문항들의 난이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앞에
예, 갑자기 난데없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자주 출몰을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일단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도 오실 예. 텐데 6월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게 예. 경향성 확인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어떻게 낼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저는 입시 전문가로서는 그거예요. 수학 선생님은 약간 관점이 다르시겠지만 그냥 준킬러 킬러 요 형태가 올해도 유지가 될까? 근데 유지가 됐다. 이번에도 그러면 네. 자, 올해 수능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3년 연속으로. 네. 일단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뭘 많이 틀렸냐? 이제 범위가 보통 이제 수원. 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수학 가형 자연계 아이들이 작년까지는 기하 벡터를 쳤는데 올해는 또 기하 벡터가 빠집니다. 네, 시험 범위가 변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수원, 미적분, 확통 네. 요 세 과목을 치는데 수원, 미적분, 확통을 확통. 아이들이 엄청나게 못 쳐가지고 이제 양주영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다. 떨어졌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수학 가형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30번 문제가 쉬워졌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이게 근데 맞는 말입니까? 네, 21번하고 30번 네. 이 확실히 쉬워진 게 있고요. 그거는 작년부터. 아 근데 우리 아이는 못 푸는데 왜 자꾸 쉬워졌다 그런 거죠? 네, 아이러니하게 1등급 네. 컷은 그대로고 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등급 컷은 좀 나오던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1등급 컷과 2등급 컷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건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거 연장선처럼 준킬러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뜻이죠. 예전에는 2등급 구한 아이들은 29, 30번, 21번 이 세 개만 계속 틀리고 그렇죠. 뭐 몇 개 안 틀렸는데 지금은 2등급 구간 아이들은 그거 틀리고 준킬러에서 여러 개를 더 틀려버린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한두 개씩 더 틀린 애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이 쉬워지는 건 사실인데, 쉬워지는 건 사실인데 또 어쨌든 그걸 대부분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는 여전히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히말라야 산맥에서 한라산으로 줄었다 한들 저질 체력인 우리 아이는 못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정확한 네. 얘기죠. 택시 타고 네. 가면 되죠. 택시 타고 한라산이나 택시 타고 올라가면 되지. 그럼 아까 뭐 제가 작년인가 양정 선생님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미적분이 올해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뭐 미적분 얘기가 뭐 할 만한 게 없나요? 네. 미적분이 시험 범위가 그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네. 네, 미적분이 아직 진도를 안 나간 학교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원래 6월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시험 범위가 수능하고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미적분은 시험 범위가 절반밖에 안 돼 있었고. 네, 그리고 미적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일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싸그리 9월부터 전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에서 뭐 경향성이나 난이도 같은 건 예측할 수 있겠지만 네. 특정 단원의 문제 이제 예측은 사실은 쉽지는 않죠.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확률과 통계가 좀 어렵게 나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올해 수능에서도 확률과 통계가 어렵게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측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내년 수능은 또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네, 확률과 통계가 내년부터는 또 필수가 아니라 보니까 선택이 선택으로 되죠.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빼려고 하는 노력도 조금씩은 제 입장에서는 감지가 되기 때문에 네. 확률과 통계에서 더 어렵게 나오겠다. 그거는 9월달에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통이 이번에 어렵게 나오긴 했으나 네, 예, 이게 막 올해 수능 가형에서 확통이 뭐 키가 된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또 하나씩 또 이게 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아까 1등급, 2등급 얘기하셨잖아요. 예. 1등급 컷은 늘 비슷하다. 네. 늘 비슷합니다. 가형은. 왜냐하면 가형 1등급 애들은 수학을 엄청 잘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2등급, 3등급도 원래는 잘해요. 자연계 애들은. 잘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풀 건 풀고로 접근하는 애들이 네. 이제 예전보다 문제를 많이 못 맞추니까 2등급부터 구간이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실제 수능 치면 그 의치대 노리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그 간격을 메울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네. 1, 2등급이 결국에 또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재학생들이 다수인 6월 모의고사 대다수잖아요. 네.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이렇게 바뀐 이 유형을 2년을 2번을 쳤고 지금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현역들이? 예.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이제 양준 선생님이 주로 강의를 하시니까 강북에서도 하시죠. 네. 근데 이제 강북에서도 이제 거의 주요 학원가잖아요. 강북 최대 학원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역 아이들이나 이쪽 아이들은 이제 이 준킬러와 킬러의 이 경향성을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방에 가면 몰라요. 아 그래요? 여전히 모릅니다. 맞아요. 예. 지방에 아예 수능 자체에 대한 수능 자체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하면 보통 5개년 기출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약간 좀 이게 좀 약간 대응이 좀 늦어요. 이거 심각하네 그러면. 예. 그리고 저번에도 의견이 엇갈렸던 게 이제 그때 양준혁 제 기억으로는 미적분을 좀 더 봐야 된다. 미적분이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근데 저는 반대로 확통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은 물론 내년도 확통이 이제 있고 받긴 하지만 올해 수능이 어쨌든 1회용이잖아요. 네네. 이 시스템 자체가. 네. 그래서 1회용이라는 점 첫 번째. 그러니까 내년에 바뀌죠. 그렇죠. 수학 시험 범위가 네.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자연계들이 확통을 네. 거의 안 칠 거예요. 네. 자, 이 점이랑 두 번째는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랑 확통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개학을 늦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도 빼기가 되게 학교에서 바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뒷부분에 네. 미적분에 있는 뒷부분을 주로 아직도 못 나간 학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어렵게 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 씨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들이 학교 진도도 늦게 개학했고 진도도 늦고 했는데 그 뒷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아니 막 똑바로 공부하면 된다 아닙니까? 똑바로 공부해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뒷부분 코로나 내가 만들었냐? 계약 늦게 해놓고 어떡하냐? 심지어 우리 학교는 확진자 터져가지고 한 달 또 쉬었단 말이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펜타키 선생님의 추측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수학 외적인 거죠. 수학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그렇죠. 때 이번에 아까 양정윤 선생님이 분명히 이제 그 오히려 확통이 어렵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이들이 네. 거기서 많이 해맞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어떤 그 시그널. 뭐라고 해야 되지? 신호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확통이 물론 범위도 좀 예전 확통보다는 좀 줄어들고 네네. 뭐 하긴 하지만 뭐 어렵게 낼 수 있겠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 또 평가에서 감안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확통을 한번 어렵게 내볼 수 있을까? 혹시? 해서 시험을 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렵게 내서 애들이 당황하네? 그럼 이걸로 저는 올해 변별이 가능하다면 확통으로 변별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올해는 확통을 좀 어렵게 내고 뒷부분은 좀 개념 중심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물론 9월을 봐야 돼요. 양준 선생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수학 시험에서 2점을 맞은 고등학교 때 2점을 맞은 수학 시험을 100점도 맞아봤고 2점도 맞아봤고 예, 2점을 맞은 기억이 있는 네. 찍지도 않고 심지어 모든 무제를 정성껏 풀었는데 네. 총점이 2점이었던 펜타키 선생님의 날카로운 분석이셨고요. 자, 펜타키 선생님 이런 주장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충분히 일리 있으신 그래요? 네, 분석인데 아까 그 2점 맞아본 적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2점 양팀 얘기 듣고 저는 갑자기 기억을 삭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점에 3점. 근데 요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평가인 충분히 관점에서? 가능한 일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 근데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 수능에서 확통이 선택 과목으로 바뀐다는 점, 그리고 미적뿐만 아니라 확통도 진도를 지금 조금씩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직 확통도 마찬가지로 진도가 끝까지 나가지 않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봐서 이제 9월달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확통을 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맞아요. 이번에 예. 다 신경을 써야죠. 그죠. 근데 자연계 아이들이 확통을 보통 선행을 많이 하진 않는 과목이거든요. 확통을. 그래서 미적분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미적을 엄청 파고 있거든요. 그렇지. 기하 벡터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 확통은 뭔가 좀 이렇게 그건 이런 과목이 느낌이 컸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요런 빈틈도 잘 파고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확통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요건 좀 맞는 것 그래서 원래 이제 미적분이 이번에 시험범위 바뀌면서 미적분이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이제 현재 상황은 6월 모의고사에는 전체 어려운 범위가 다 안 나온 상황이고 그 빈틈을 확통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서 메운 거네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느끼더라고요. 확통 준킬러에서 정말. 근데 이제
또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최종적인 좀 더 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 때 정말로 똑같은 패턴으로 확통이 좀 계속 어렵게 나오고 오히려 미적분을 쉽게 가버린다면 펜타킬 선생님 1승. 근데 저도 예. 한마디만 더 하면 예. 그래도 수능 때는 미적이 그래요? 중요할 것이다. 근데 이 말도 맞아요. 미적분이 수학에서 자연계의 수학에서 가장 그렇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신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철학에서는 되나? 어떤 소크라테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미적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플라톤의 이데한 느낌이죠. 네, 미적분. 그래서 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어쨌든 확통도 일단 중요하긴 하다 올해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네.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고2 겨울 방학 때 A 선생님은 6월에 나오는 범위만 엄청 공부시켜서 6월 시험 점수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B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인데 아예 고2 겨울 방학부터 수능 범위를 다 네. 공부시켜서 수능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6월은 1등급이 안 나와요. 2, 3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9월부터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 맞는 이게 그 논리가 맞는가 싶어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 선생님 논리는 고2 겨울 방학 때 6월 범위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그 뒷부분을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월 수능이 더 점수가 수학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많아서 애초에 수능 범위를 다 공부했던 친구들이 6월, 9월 수능 차차 점수를 올린다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마침 공부를 다 했던 친구들이 네. 6월을 좀 못 봤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계속 공부를 했을 때 9월에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게 네, 충분히 회복 가능하죠. 어차피 그런가요? 시험 범위는 바뀌고 예. 6월하고 9월도 은근히 비슷하긴 하지만 그 범위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좀 바뀌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거의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미적분의 반이 안 나갔다고 했는데 그쵸.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근데 미적분의 네. 반이면 이게 엄청 빠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빠진 건데 이제 수원, 확통, 미적분 세 과목에서 수원, 확통 다 들어가고 미적분의 반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6으로 나누면 네. 대충 그렇게 6분의 5가 들어간 그렇게 거니까. 산술적으로 수학은 열심히 예. 하면 됩니다. 막 예. 계산 그래서 돌리고 이럴 저는 필요 없어요. 예. 그런 말을 옛날부터 많이 들어요. 뭐 시험 범위 뭐 이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6월에 못 쳤으면 9월에도 못 칩니다. 이런 결정론적인 알겠습니다. 멘트들이 이제 아이들의 가슴 후벼 자, 파는 거거든요. 자연계, 특히 자연계는. 네. 수학 가형에서 또 다른 좀 특징적인 부분 혹시 짚어줄 부분 있으실까요? 수학 가형에서? 수학 가형은 근데 이제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예. 확률과 통계 빈칸 추론 유형이 계속 최근에 나왔었는데 빈칸 추론? 예, 빈칸 추론이라고 얘기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게 수원에서 나와서 그거 학생들이 되게 많이 벙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던 예, 유형이 예.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거 세는 거 아니에요? 막 그림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길고 빈칸을 채우는 근데 학생들이 확통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네. 중 네.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아예 안 나오고 되게 시시하게 수원에서 나와서 향후 이제 네네. 봤을 때 거기서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되게 확통이 많습니다. 난이도도 올릴 뿐만 아니라 지금 신유형도 고려 중인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확통에서 나오던 게 다른 데서 나왔다 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수학 그 기출을 봤을 때 그 네. 정도의 변형은 늘 있었나요? 아니면 약간 좀 새롭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있었죠. 이 정도의 네, 변형은 왕왕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 가형 얘기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은 아이들 1등급 컷이 지금 88점인 거죠? 네, 가형 예, 88점. 원래는 92점이 대부분입니다. 9288 그렇죠. 예, 92점이 1등급 컷인 경우가 많았는데 88점이 나온 상태고 그 이유는 확통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일단 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중킬로에서 계속해서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눠봐서 어쨌든 올해도 중킬로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 네, 그리고 가형에서 예. 그 저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예. 가형에서 기출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기출 문제 꼭 복습 진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랑 아예 비슷한 유형들도 나왔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작년 6월 28번 하고 이번 가형 28번 하고 그림만 살짝 다르고 아이디어도 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됐었는데 근데 또 틀려? 안타깝게도 그거는 그 선생님 눈에 쉬워 보이는 거지 아이들 눈에는 숫자만 바꿔도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네. 수학 나형으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수학 나형에서 좀 짚어줄 만한 부분들이 일단 몇 개 있을까요? 나형도 일단 제가 먼저 짚어드릴게요. 예.
가양에서 제가 이제 킬러 문항만 어렵게 내다가 준킬러 문항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2년 전에. 예.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도 오케이 그거고. 자 나영은 작년부터 준킬러가 등장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재작년에 자연계에서 시험해보고 인문계에서는 작년에 이제 등장을 해서 작년에 인문계, 그러니까 작년에 수학 나영이 애들이 이제 폭망했죠. 기억나십니까? 거의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죠.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참혹했습니다. 네. 수학 나영 1등급 애가 표준 점수가 엄청 높았다. 예.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제 기억에 5등급 원점수 컷이 예. 35점입니다. 35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나와버리면 자연계들도 대응이 안 되는데 이렇게 유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열돼 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인가를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봤는데 네. 자 올해도 나영도 준킬러 시스템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개 작년 나왔어요? 준킬러가? 똑같이 한 4-5개 예. 나왔다고 보시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왔네. 킬러 준킬러 시스템으로 나왔다. 특히 그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애들이 인문계들이 훨씬 많거든요. 야 킬러 버려. 버려도 다 1등급이에요. 원래는 그랬죠. 네, 원래 그러니까 네. 사실 킬러를 맞출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접근법이 이제 평가에서 태클을 건 거죠 작년에. 아니 문과는 원래 27개 푸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꽤 까다로운 문제. 네, 근데 이게 정말 까다롭긴 합니까? 그 수학 선생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준킬러라는 게 문과도 이과 준킬러에 비해서 확실히 같은 수원 확통이라 할지라도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는 당연히 사실인데 네. 이번에 1등급 그럼에도? 컷이 생각보다 문과가 네. 96점으로 높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되게 높던데요. 네. 이거 쉽게 나온 건가요 이번에? 근데 21번이 정답률이 꽤 높아요. 50%가 넘더라고요. 오. 각 사이트별로 조사한 걸 보면.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21번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수학에서 거의 대부분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5번이거든요. 정답이. 그렇게요? 확률적으로 뭐라고요? 높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가르칠 때 모르겠으면 5번으로 찍어라는 얘기도 왕왕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근데 애들이 이번에 또 정답이 아니나 다를까 5번이었거든요. 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보통 네.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걸 이제 수험생들은 좀 알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21번이 마침 5번이었어서 정답률이 5번이었어서 좀 높아져서 1등급 컷이 96까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찍은 생각이 좀 애들이 들죠. 황당히 있을 것 같다. 네, 분명합니다 이거. 근데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네. 그거 한 문제로 이렇게 높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나머지 문제들에서도 사실 네. 그러니까 쉬운 4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도 사실은 예년 모의고사 같으면 3점짜리로 출제될 만한 문항들도 4점으로 좀 출제되고. 그렇구나. 좀 그럼 그런 이번에 것들도 있었죠. 수 나영은 확실히 쉬운 거라고 보긴 봐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중간에 중상위권 난이도 문제들이 확실히 개수는 있었다. 그렇죠. 원점 그 1등급 컷은 높았습니다만 중상위권 난이도의 준킬러라고 분류될 만한 것들이 한 4-5개 이상 있었다. 21번과 네. 30번의 힘을 약간 빼서 좀 그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확실히 전체적으로 해도 1등급 컷이 96점이면 쉽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뭔가 어떤 사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과 애들한테 포기하지 마라. 너도 할 수 있다. 함정일 수도 있죠. 네. 뒤통수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맞습니다. 네. 그냥 두 가지 이유로 봐요. 네. 이게 높은 게 저도 예상보다 높았는데 일단은 작년에 나영에서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이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이제 수학 못하는 애들인데 깜짝 그래서 그리고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습도 제대로 그런 것도 일단은 좀 쉽게 내자라는 게 일단 목표였던 것 같아요. 원래 국어도 그랬잖아요. 저번에 어려웠을 때 그 다음 6월 모의고사는 쉬웠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수원 수투가 제일 중요한 범위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문계 애들이 이미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대부분 했어요. 요거. 그렇죠. 그리고 예. 더 결정적인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수원 수투를 예전에는 문과 이과가 따로 수학 공부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2015 개정교육장 과정부터 수원 수투를 자연계들이랑 같이 내신 등급을 상출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평소보다 학업 그 공부하는 어떤 집중도라든지 치열함이 분명히 높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과 애들끼리 예. 하니까 이 정도 해도 1등급이 다 예. 뭐 목차니까. 그 옆에 예. 포기하는 애들 수두룩하니까 그렇죠. 조금만 해도 뭔가 1등급이었는데 자존감도 높아지고 지금 나는 다 국어 영어 뭐 다 1등급인데 수학은 지금 자연계들 때문에 이렇게 해당하는 1등급은 그냥 3등급도 안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평소보다 예전에 문과 애들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게 지금 이 모의고사에서 잘한 거 아닌가라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기를 미꾸라지 속으로 풀어놓은 거죠.
네, 뭐 네. 일단 그래서 미꾸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바람에 문과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갑자기 매기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자연계 애들이 맥이라고 비유를 들면 문과의 이 미꾸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딱팔딱 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뭐 이 의견 뭐 저 수학 2점의 의견이라 저희가 이거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들을 가치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런 뭐 분석이라고 말하면서 좀 근데 민망한. 상위권 학생이고 경쟁심 있는 학생들이면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1, 고2, 고3을 다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2 애들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런 좋은 경쟁심으로 흘러가는 애들보다는 사실은 어차피 이과 애들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서 오히려 더 일찍 포기하는 애들도 분명히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 같이 그래서 어쨌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는 수 나형은 어쨌든 상당히 좀 쉽게 나온 편인 것 쉬웠지만- 같고 2등급 컷도 84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8점 차이예요. 그 정도 절대 차이인데 이렇게는 안 나올 88 입니다. 겁니다. 예. 네. 보통- 난이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보통- 씌워줄 수는 예.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6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공부한다. 왜냐면은 그 나형에서도 한번 예.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이번에 나형 수투에서 뭐 나왔니라 물어보면 나형 수투가 예전 미적분 원이거든요. 네. 근데 기억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30번 빼고는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엔 분명히 수투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 몇 개를 출제해서 변별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찍어주세요. 어떤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거 뭐 모든 수학 선생님들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그냥 미분하고 적분입니다. 또 미적분입니까? 네네. 문과에서도 에이씨. 저도 확통 되게 좋아하지만 확통도 되게 포기하자. 한 문제, 수원 한 문제, 미분 적분 해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제가 제일 중요하죠. 작년 방송인가 기억나는 게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로 그 수학 아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그 코사인,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네, 삼각함수 이게 들어와서 이게 상당히 아이들이 힘들어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게 3, 4월 모의고사까지는 되게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그래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사인, 코사인과 관련된 제일 어려운 문제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좀 작정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풀어졌나 보네. 이번엔 전 과목 자체가 네.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제대로 교육과정 안 흘러갔으니까 사실은. 일단 약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예. 공식적으로는 이제 인문계형 나형 수학 범위가 수원 수투 확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적분이란 과목은 없어요. 근데 그쵸, 약간 그쵸. 이제 미적분 얘기를 하신 거는 예전 수원 수투에 예전 미적분의 내용을 수원 수투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예. 수원에는 달다 집어넣나요? 근데 네, 수업 어쨌든 예. 집어넣어서 미적분 내용이 수원 수투에 있다. 있습니다. 예, 거기서 어렵게 나올 거라는 말씀이시고 미분 적분. 미분 그리고 적분. 지수로고 삼각함수 요게 원래는 문과 애들이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에 교육과정상. 근데 네. 이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한희 쌤이 얘기하신 게 그 내용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낼까 했는데 그냥 개념만 물어볼 정도로 쉽게 냈다. 그 정도로. 네. 근데 펜타케 선생님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수학 좀 공부하지. 지금은 막 엄청 분석하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3점을 예. 맞았는데 네.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3점이었나요 그때? 재수를 했을 때는 그래도 꽤 맞췄어요. 그래요? 예. 4점? 아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수학이 80점 만점이었는데 네, 저희 제가 80점이었잖아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60점 대인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극복을 했네요. 인간 승리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학 나형은 사실 좀 전체적으로 쉽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막 깊이 있게 분석할 만한 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절대로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다는 거. 네, 예, 그렇죠. 그건 하나는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준킬러로 분류될 만한 문제들 갖다가 수학 나형에서도 잔뜩 쏟아놓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문제 출제 패턴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쨌든 다시 한번 9월 모의고사까지는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좀 그때에서 분석하는 하고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9월에 또 나오신다는 예, 얘기예요. 9월에 또 나오셔야죠. 근데 네. 수학 가형 친구들이 네, 조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나형으로 옮겨가잖아요. 네, 근데 9월을 보고 나형으로 옮겨가는 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수학 내적 얘기를 했고 수학을 이제 입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형 전환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랑 두 번째는 자연계이들 수학 실력 등급 향상이 가능한가 요거랑 네. 세 번째는 나형 인문계 수포자들 네. 개선이 가능한가
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그 얘기를 예. 양준호 선생님한테 들으면 안 돼요? 현생 선생님한테 말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논의해 볼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논의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가나형, 나형, 유형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펜타키 선생님이 상당히 재밌는 주제거리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 가형에서 꾸준히 1, 2등급을 찍고 있다. 문제가 없죠. 예. 그러나 꾸준히 3, 4등급을 찍거나 4, 5등급을 찍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보통은 이 아이들을 수나형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을 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네. 통계적으로 보면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매년 한 40% 정도 됩니다. 30% 아닌가요? 3, 그렇게 40% 많아요? 정도 돼요. 예. 3, 40%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 아까 홍콩 선생님이 지적하신 9월 모의고사 치고 옮기면 안 되냐. 자, 수능 원서 접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옮기려면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지금 타임이에요. 결정해서 9월에는 나형으로 응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재근 선생님 이제 실제로 아이들 많이 만나 보시니까 네. 수 가형에서 수 나로 옮기도록 권유하는 어떤 뭐 기준이 있습니까? 뭐 생김새라든가. 너는 관상이 너는 수학 너 나형부의 나야. 관상이야. 근데 사실은 뭐 문제 푸는 거를 제가 자세히 보면은 예. 가형보단 나형이 훨씬 더 적합한 아이들이 있는데 예. 일단 제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수대로만 보면 가형 5등급 이하는 좀 더 늦으면 안 되죠. 5등급. 네. 5등급 이하는 무조건 넘어간다. 4등급은 어떻습니까? 4등급은 사실은 애매해요. 음. 4등급은 왜냐면 4등급은 이제 수능 보면 예비 5등급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한 애들도 좀 잠깐 문제 풀 때 이상하게 하면 이과는 등급 컷이 나형보다 조금 더 맞아요. 촘촘하기 예, 예. 때문에 잘한 애들도 이렇게 조금 미끄러져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면 야 너 5등급이잖아.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이거- 4등급은 절반은 괜찮고 절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애매모호한데? 잔인하지만 그 절- 예비 5등급도 있죠. 그 절반의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점수대로만 보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예. 좀 우리 아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가 지금 4등급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네. 가냐 마냐. 나형으로 옮길까요? 이렇게 상담하는 애들 좀 있나요? 이번에 유나이 진짜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 원래는 예년 같으면 뭐 이제 나형으로 옮기면 무조건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원 수투가 동시에 겹치고 이번에 수원하고 확률과 통계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안 나왔는데 나형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온다. 이거는 잘 조금 나옵니다. 네, 잘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 작년보다 올해 예. 가나형 겹치는 부분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가형에서도 안 나오면 나형에서도 너무 낚아나면서 잘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범위가 겹치면은 네. 옮겼을 때 좀 더 수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수월한데 예. 가형에서 점수가 안 나. 미적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었으니까 네. 미적분이 4등급이 근데 아니라 가형에서도 뭐 확통을 계속 틀렸던 애라면 나형으로 도망갔을 때도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겠다. 가형에서 3, 4 그러니까 가형에서 3, 4등급이 미적분 3, 4등급일 수도 있는데 수원학통 4등급인 거예요. 좀 까다로움 좀 고려할 게 있긴 저는 있네. 제 얘기 명확하기 네.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펜타기스. 가형 3, 4등급 애들이 절대 나형에서 4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왜 그렇습니까? 나형 5등급 이하는 수포자예요. 그렇죠. 4등급도 사실 수포자에 가깝습니다. 반포자죠, 네. 반포자. 그러면은 네. 그 가형 5등급 학생이 네. 나형을 갔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나요? 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3 3 저 평균적으로? 3에서 3 4일 것 같아요. 3, 4밖에 안 나와요? 2 안 나오나요? 곧바로 그렇게 나오기 자,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다르죠. 애들마다 네. 다른데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작년에 저는 나형으로 옮기라고 자주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형으로 옮겨서 이제 아니면 이제 상담하기 전에 이제 성적표를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제가 나형을 6월 걸 풀어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근데 이게 보면 일단은 4등급대 아이들은 대부분 2등급대에서 많이 있어요. 비율적으로. 제가 최소 한 등급 이상은 올라간다. 2등급 정도. 그러니까 저도 한 4, 5등급 찍다가 뭐 2등급 찍는 케이스를 많이 보긴 했어요. 5등급 대 애들도 보통 3등급도 많고 4등급도 음. 있는데요. 3등급이나 4등급 초반에 있어요, 보통. 네. 예. 그리고
실제 수능을 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나영으로 전환하고 대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작년에 4등급이요. 6월 4등급이었다가 1등급 맞은 애들도 꽤 있었어요. 수학 나영. 수가에서 예. 4 찍고 나영.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다 2등급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수능까지 가면 그렇게 수능까지 올라가요. 예. 곧바로 보면 좀 안 뭐 그냥 나오겠지만. 뭐 예. 옮겼다고 에이씨 뭐 옮겼으니까 뭐 안 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나오고 그렇죠. 옮기고 눈물을 머금고 대비를 하면 충분히 1, 2등급이 됩니다. 굴욕을 견뎌내고. 근데 아이들이 막 이거 넘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자연계들이. 그렇죠. 자존심 아닌가요? 근데 연계? 자존심보다 대학 합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은 잠깐이고. 나영 이제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 맞아. 이 자존심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 수 가영 열심히 해놨는데 내 저 뭡니까 저 수 나영을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됩니까? 그 아래 것들이죠. 그분들 생각에. 예. 저 아래 것들과 내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브론즈로 간다. 예. 뭐 이런 느낌인데 예. 물어봐요. 야, 너 나영으로 옮겨서 입시 치르고 대학 갈래 아니면 가영으로 남아 재수할래 그러면은 차라리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가영이 남아있겠다고 얘기해요, 애들이. 멋있네요. 특히 이 남학생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쪽팔려서 그런 거예요. 가영 놀려요. 부심인데. 친구들도 놀리고 가영 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가영 5등급이 나영 1, 2등급보다 낫다 이거예요. 제정신이 네. 아니죠. 자 그러나 입시의 관점에서는 빨리 넘어가는 게 낫고. 그런데 이게 예. 무조건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이제 양준호 선생님이 이제 수학적인 면에서 나영 이런 부분을 예. 고민하시는데 저는 이제 수학적인 면보다는 이제 입시 전략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나영으로 옮겨야 될지 일단 5등급은 고민하지 말고 옮기라고 합니다. 네. 까불지 말고 네. 옮기라고 합니다. 4등급도 4등급. 똑같습니다. 까불지 말고 옮기라고 합니다. 저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 4등급은 이제 정한 애들이 꽤 있어요. 3등급도 각을 보고 옮기라고 하는 애들 심지어 있어요. 저는. 3등급. 3등급도? 3등급 웬만하면 그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자, 왠지 3등급 끝에 걸려 있다. 이 사실상 수능에서 이 3등급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원서를 어디 쓰냐는 얘기예요. 원서를. 그러니까 얘가 원서를 쓰는 구간에서 나영이 인정이 되는 학교가 많다면 그냥 무조건 옮기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가영이 5등급인데 걔가 서울대 연고대에 쓸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없다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자기가 원서 쓰는 대학에서 필요 없다면 그냥 나영으로 옮기라고 해요. 저는. 그리고 뭐 얘가 수시 원서를 다 학종으로 써서 수능 최저가 싹 다 없다. 네. 저 그냥 나영으로 옮기라 그래요. 저는 그냥. 네. 심지어 뭐- 그 경우는 3등급 후반도 옮기라 그래요. 어쨌든 이 무조건 옮기라 이게 정답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는 옮겨야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지금 6월 모의고사 보고 수학 가형 치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 고민을 사실 진지하게 네, 해야 될 맞습니다. 그때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수 가형에서 나형으로 옮겼을 때 이제 페널티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건국대급 이상, 건동홍숙 이상 대학은 쓰기가 어렵죠. 수 나를 응시할 경우에는 또 그 밑에권 대학에서는 뭐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수 나형 다 인정이 됩니다. 숭실대 맞아요. 이하급 대학에서는 거의 다 인정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는 그렇게까지 경우도 있고 예. 순실대는 거의 다 안 되고요. 예. 예, 거의 다 안 되고 수 나 국민대나 됩니다. 수나. 그러니까 저기 거의 다안 돼요. 컴퓨터 안 쪽 되는 게 돼요. 훨씬 더 많아요.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전자전기, 뭐 화생공 예.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되는 이거를 과들이 있어요. 인하대도 거의 다 안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여야 돼요. 얘가 어느 봐야 대학 돼요. 수준의 예. 원서를 쓰는지를 봐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되는 과들이 있고 안 되는 과들이 있는데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예. 밑에 급 대학에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좀 과감하게 빠르게 넘어가면은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얘기예요. 얘가 네. 지금 사실은 자연계지만 네. 자연계도 3등급이지만 사실은 얘는 성향이 인문계야. 뭐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만나보면 네. 엄마가 그냥 자연계 가라 해서 왔다. 근데 나는 솔직히 자연계과 공대는 싫고 그냥 대학만 어떻게든 좀 더 자. 높게 가고 싶다. 이런 네. 경우는 솔직히 3등급 애들도 옮기라고 하면 수학 거의 1등급이기 때문에 대입자랑 치면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결론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네. 수학이 5등급 이하면 일단 옮기는 게 맞고 알겠습니다. 저는 4등급도 예. 대부분 옮기는 게 맞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입시왕 고민상담 게시판에 자세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예, 펜타긴 선생님이 고민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수학 가형에서 아까 이제 펜타긴 선생님이 질문 던져주셨어요. 등급을 과연 올릴 수 이 있는가?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그리고 만약에 올려야 된다면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가형. 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형도 충분히 올릴 수 있죠. 자, 이제 할 수 있는데 대신 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진짜 근데 가형은 네. 이제 과탐이라는 또 여름방학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거기에서 수학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수학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근데 6월 이후에 꼭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6월에 뚜렷하게 망했던 애들 아니면 통계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구간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나영 옮기는 얘기했잖아요. 그럼 4, 5등급 구간에서 대거 이동이 돼요. 맞습니다. 그럼 3등급 맞아요.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이 줄어드니까 예.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죠. 변동이 있는 그리고 거죠. 이제 의치대를 노리고 하는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이 6월, 9월 모의고사 응시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실제 수능에서 최소 몇천 명 이상이 또 엄청난 아이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또 1, 2등 국가를 차고 오고 밑에 애들은 사라지니까 2, 3등급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늘 맞는 그 원점수로는 그 등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실제로 입시 현장에서 이때쯤 6월부터 막 미친 듯이 해서 막 뭐 3등급이 1등급이 됐다. 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조교도 네. 작년에 6월 4등급이었다가 수능에 1등급 가형에서요? 네, 가형. 가형에서요? 네. 걔는 기적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원래 좀 잘하는 원래 잘하는데 6월만 4등급이었던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았어요. 한 네. 2 정도 나왔어요. 네. 2, 3, 2, 3 나오다가 6월에 네. 4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저랑 상담을 했죠. 그럼 어떻게 4에서 1 갔어요? 이거 잠깐만 근데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예. 데리고 있는 조교. 네. 뭐 어떻게 4등급에서 1등급 가는 비결이 있다 이거죠? 4등급으로 네. 미끄러졌었던 경험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네. 실력이 그래서 4등급이 아니라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게 그거 어떻게 4등급도 했습니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다 그럴 수 이렇게 있겠죠. 말씀드린 예.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담이 평범한 상담이 아니라 뭐 어떻게 했죠? 몸의 대화가 그렇지. 섞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교까지 시키는 거고. 네, 그럼 맞아요. 어떻게 좀 이런 마지막 남은 힘, 네. 이 시기에 여름 방학부터 힘을 짜내 갖고 한두 등급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3, 4등급이면 예, 네.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고 예. 모든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를 다 암기하는 것. 문제풀이 아이디어요? 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푼다 뭐 이런 것들이 각 유형별로. 네,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까먹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가 네. 풀이를 창조하거나 네. 그러면서 시간이 잡아먹고 결국 답은 안 나오고 이러면서 보통 수학을 망하거든요. 아니 수학이라는 게 어쨌든 좀 그 단순 반복 암기도 있지만 네.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과정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애들이 했을 때 창이죠. 네, 이건 수학이고 이건 수능 수학입니다. 네. 수학이 아니라 수학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출 문제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기존의 그 기출 문제 풀이 방법들에 대한 네. 숙련도. 숙련 진짜 숙련.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진짜 날카롭고 정확하고 빠르게 선택해서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까지 이게 계산까지. 딱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네, 그렇게 보자마자 해야 튀어나오게. 어려운 문제에 고민할 시간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수학 상위권 애들은요. 수학 상위권 상위권 애들은 애들은.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실전 모의고사 푸는 아이들이 속속 있죠. 예. 중위권, 중하위권은 절대 실전 모의고사 지금부터 할 필요 없고요. 네. 상위권 학생들은 실전 모의고사들 많이 풀면서 풀면서.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새로운 컨텐츠들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소비해주면서 실전 감각 유지하고 하면 충분히 준킬러 좋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킬러 대응? 준킬러 대응은 이미 요새 그러니까 가형이 재작년부터 준킬러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시중 참고서에 그러니까 요새는 모의고사도 아예 킬러 문제 다 빼고 그러니까 준킬러 문제들로만 구성된 모의고사들도 출간되고 그럼 모의고사 있습니다. 이름이 준킬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만 해. 29문제만 낸다든지 30문제인데 그렇게. 27문제만 50분 안에 푼다든지 그런 컨텐츠들이 실제로 꽤 많이 되게 그런 인강 거 있으면 선생님들, 인강 강사들 하면 컨텐츠 많아요. 이런 거. 네. 그렇습니까? 네. 도움 많이 되겠네요. 그런 좀 준킬러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그렇죠. 잔뜩 구해서. 그렇죠. 네, 잔뜩 구해서 지금 컨텐츠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킬러는 기출 문제만 보면 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모자라니까 요 준킬러만 다루고 있는 컨텐츠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풀려 있으니까 요 놈들을 잔뜩 구해서 그걸 연구하자. 네, 요새는 뭐 괜찮은 컨텐츠들 워낙 많기 때문에 아... 학생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그냥 흡수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흡수가 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수학을 조만간 포기할 수도 있는 우리 수나영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연 중에 이제 네. 포기자가 통계적으로 한 50% 되는 걸로 좀 보거든요. 50% 밖에 안 됩니까? 전국에서. 네. 예, 예체능 포함한 거의 60% 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수포자 직전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포는 애들이 네. 50% 뭐 그러니까 수나에서도 현재로 막 4, 5등급이다. 어떻게 하면 이게 애들?
4, 5등급이 말이 4, 5등급이지 네. 그 원점수로는 처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점이랍니다. 이게 좀 100점 만점이고 네. 4점짜리가 정확하게 13문제가 나와요. 예. 맞네. 그러면 52점이거든요. 4점짜리 다 버리고 나는 2점, 3점만 다 맞출 거야 하면 48점이 나옵니다. 네. 네. 그 정도만 해도 거기에서 4점 몇 개 풀어주고 쉬운 4점 찍어서 맞출 수도 찍어서 있고.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절대 5등급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근데 수학 나영은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긴다. 저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죠. 다 지금 포기해요. 3년째 해도 안 되는데 순상님 어쩝니까? 맨날 5등급이에요. 그래서 너는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은 애들이 이기니까. 너는 계속 포기하라고. 현실적인 조언. 이 아이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만 알려주세요. 4, 5등급 때. 딱 이것만 해라. 하나만. 우리 애가 지금 수포자인 예, 것 같다. 죽을 것 같은데. 기출문제집을 사서 네. 뭐 인강 선생님 도움이든 아니면 동네 학원이든 학원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2점, 3점짜리 기출문제를 다 풀자. 4점짜리 보지 말고. 네. 4점은 그냥 포기하고. 몇 번까지죠 보통은? 그게 객관식은 13번이고요. 그쵸. 주관식은 25번까지입니다.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해서 반복해서 풀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눈으로 예. 보고 풀거나 상위권 애들은 뭐 그렇게 한두 줄 쓰고 이렇게 예. 푸는 문제 수준이거든요. 공식만 외우면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킬러는 당연히 버리고 네. 중킬러도 버리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야 사람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만 풀자. 네. 이거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럼 또 많은 아이들이 그 나라는 존재는 뭔가 예. 어쨌든 실제 그렇지 간에 않습니까? 이거 훨씬 근데 원래 수학 공부하시는 게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렇죠. 스트레스니까 예, 스트레스 받는 그냥 거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만 공부하면 오히려 수학이 그러니까 마음 편안히 맞습니다. 먹고 그렇죠. 예. 난 60점이 목표다. 예. 이렇게 그래도, 하면 충분히 괜찮을 그렇게 거예요. 하다가 이거는 이제 다 맞네. 어려운 거 아니었네. 그러면 그때 또 어려운 거 건드릴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네. 공부를 시작하면 네. 충분히 좋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예. 지금 물론 6월이지만 수학 나영 포기자 애들은 지금부터 해도 저는 충분히 저는 충분하다고 3등급. 봅니다. 예. 5개월이면은 2점, 3점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네, 뭐 베이스마다 다 예. 다르지만 이거 약간 암기식으로 접근해도 전 아주 좋거든요. 수학 개념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네네. 왕지영 선생님 말씀대로 문제,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면 뭐 맞추면 한 50점, 60점 나와요. 예, 네, 그렇게 맞습니다.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수포자들 얘기까지 쭉 한번 다뤄봤는데 수학 방송을 너무 오래 찍어줬어요 저희가. 네. 예,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두 번째다가 보니까 저희가 뽕을 뽑았습니다. 뽕을 뽑았고 양지영 선생님 뒤에 한 분이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지영 선생님만 모시면은 오늘 방송이 좀 썰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핫한 지구과학, 지구과학 선생님을 갖다가 처음 모셨는데 저 뒤에서 계속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스마트폰을 게임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양지용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고 저희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수학이 사실 전 국민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이 학부모 학생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네, 누구에게나 힘든 올해이고 뭐 이제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수학하는 즐거움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적당히 즐기시다 보면 어느샌가 12월 3일에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예, 수학하는 즐거움 한번 느껴봐라. 예,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고요. 두 번이나 녹음 시간 참여해주신 양지용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제가 실수 없이 꼭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인학원 그리고 이제 강북청소학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어린 왕자 양지용 선생님과 뭔가요? 예. 그때 별명이 어린 왕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닌가요? 그런 어린 왕자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린 예. 왕자. 아주 러블리하게 생기신 양지용 선생님과 수학 가형, 나형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지구과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